사람이 기소되잖아요. 네. 한 번 기소되면 1심, 2심, 3심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최소 2, 3년, 4, 5년 동안 재판받아요. 무죄인 사람이 기소돼서 4, 5년 재판을 받는다고 하면 저는 이거 되게 심각한 인권 침해 생각하거든요. 네, 그쵸. 김 부장의 검사회전! 저희가 이번에 해볼 거는 검사가 검찰 소환 조사를 결심하는 순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소환 조사 하는데 결심이라 그러니까 좀 소환을 결심. 네. 검사가 처음부터 직접 수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경찰에서 수사해 놓은 거를 검사가 넘겨받아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경찰에서 조사해서 검사한테 그냥 넘기진 않을 거고 나름의 완결성 있게 조사해서 넘기겠죠. 네. 그러면 검사가 경찰이 조사해서 넘긴 사건을 다시 조사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의 안 할 것 같은데요? 조사하는데 왜 할까요?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그 검사가 기본적으로 경찰이 다 수사해 놓은 거를 그대로 고스란히 다시 수사해요. 저는 이건 인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에? 이러면 수사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연히 2번 조사받는 거잖아요. 아니 왜 굳이 2번 조사하지?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렇긴 하죠. 그리고 검사 입장에서도 굳이 조사할 필요가 없는데 조사하는 것도 여기도 인력 낭비예요. 그러면 검사가 언제 조사하느냐? 검사가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만 조사합니다. 그 필요가 언젠데요? 지금 민서 씨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사건 결론이 좀 이상한데? 이럴 때 조사합니다. 그다음에 이거 사람 구속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 조사합니다. 그 옛날에 변호사님이 그 말씀 하신 적 있잖아요. 검사 시절에는 어떻게 구속할까 그 궁리하신다고. 하루에 몇 명까지 해보셨어요? 하루에 2명을 긴급 체포해서 둘 다 구속했던 적이 있었는데 2명이면 많은 거 아니에요? 긴급 체포를 하루에 2명이요? 네,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당일에 불러서 네. 당일에 조사하고 당신 오늘 집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다. 그 혹시 출국 금지 시킨 적도 많아요? 출국 금지 같은 것도 많이 했었었죠. 검사는 혐의 유무가 좀 애매하다. 결론이 이게 맞나? 네. 싶을 때 이 사람 구속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 검사가 사람 부르는 많은 경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록이 예컨대 10,000페이지, 20,000페이지 이런 사건들이 있어요. 그러면 언제 다 봐, 그거? 그거를 다 보고 나서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하면 일 처리가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10,000페이지, 20,000페이지 중에 중요 부분만 탁탁탁 발췌해서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당사자를 불러요. 그래갖고 당사자 말을 들어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기록을 보면 금방 파악을 해요. 이런 경우에도 검사가 사람을 불러요. 그 다음에 또 언제 또 사람을 부르냐면 경찰에서 조사해서 넘겼는데 이거 혐의가 인정되는 것 같기는 한데 내지는 뭐 무혐의가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여기 이렇게 좀 구멍이 나 있네? 이 부분을 확인하는 조사를 해야겠다 라고 싶을 때 부릅니다. 네. 보완 수사할 필요가 있을 때 검사가 사람을 불러요. 경찰에서 수사한 거를 재수사는 안 합니다. 근데 경찰에서 수사한 거를 받아보니까 공백 부분이라든가 애매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 보완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보완 수사하는 방법이 2개예요. 검사가 직접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검사가 다시 경찰로 보내서 경찰에서 이런 부분 보완 수사하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검사가 직접 보완 수사를 하면 검사의 직접 수사가 되는 거고 네. 검사가 경찰에 보완 수사하라고 보내면 보완 수사 요구가 되는 거예요. 경찰도 훌륭한 수사기관이고 경찰에서 10건을 보냈는데 7건을 다시 해야 된다. 이건 경찰이 문 닫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이슈로 됐어요. 아니 경찰이 문 닫아야죠. 근데 경찰에서 보낸 것 중에 좀 이상한데? 이런 거 당연히 있습니다. 그거를 거르는 게 검사의 역할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기소되잖아요. 네. 한 번 기소되면 1심, 2심, 3심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최소 2, 3년, 4, 5년 동안 재판받아요. 무죄인 사람이 기소돼서 4, 5년 재판을 받는다고 하면 저는 이거 되게 심각한 인권 침해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거를 하지 않도록 검사가 거르라는 거예요. 이게 검사가 존재하는 큰 이유입니다. 그럼 만약에 경찰에서 혐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사건이 넘어간다고 하는데 네. 검사님이 직접 불렀어요. 네. 그러면 이 시그널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아니면 좀 부정적으로 그건 바라봐야 돼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예컨대 이거랑 똑같죠. 내가 학교 다니는 선생님이 날 불렀어. 네. 이게 좋은 거야. 근데 일단 무서워. 일단 기분 나쁘고 무서워. 어느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아요? 나쁜 거. 검사 일단 나쁘게 보는구나. 아니에요. 일단은 사실 안 좋게 될 가능성이 솔직히 더 많긴 많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검사가 보고 야 이거 경찰을 통해서 수사하는 게 한계가 있겠다.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하는 그런 것도 부분이 있을 있어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저도 제가 검사를 할 때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죄가 된다고 보냈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죄가 없어가지고 제가 직접 보안 수사해서 무혐의한 경우도 많고요. 오. 그리고 지금 변호사 제가 하는데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사한테 사건을 보냈어요. 근데 이제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내용 보니까 무혐의야. 그래가지고 이러이러해서 이건 혐의가 인정이 안 됩니다라고 검사한테 보내서 그럼 검사가 이제 보고 불러서 조사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갖고 이제 무혐의하고 만약에 내가 자백하고 있어요. 자백하고 있으면 검사가 다시 불러서 조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쵸, 자백하면. 근데 불러서 조사를 한다. 나 구속하려고 하는 건가? 자백했을 이거 때? 생각해야 돼요. 아.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면 검사가 부를 수밖에 없고 이런 얘기를 하면 검사가 이거를 조사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수사나 이런 실무를 많이 해보면 이렇게 주장하면 뭐뭐뭐를 확인해서 어떻게 된다라는 거 프로세스를 다 알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를 뭐 안 하고 경찰에서 검찰로 보내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그때 이제 유능한 변호사 만나면 그걸 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네. 김우석 변호사. 검사가 구속하려고 할 때도 사람을 부르지만 이 사람 봐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사람 불러요. 그러니까요. 양형에 관한 내용들을 보려고 할 때 사람을 부릅니다. 예컨대 민소 씨가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요. 누가 갑자기 민소 씨를 막 때렸어요. 네. 그러니까 민소 씨 입장에서는 때리지 마세요 하면서 막 저항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 과정에서 민소 씨가 상대방 때렸어요. 상대방 때렸으니까 민소 씨도 상해다. 폭행이다 이렇게 해갖고 올라갔어요. 검찰에 기소 혐의 인정된다고. 그럼 검사 입장에서 받아보면 아니 이 사람은 길거리 가다가 아무 잘못 없이 맞아가지고 이렇게 좀 하지 말라는 식으로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때린 거를 죄가 된다라는 식으로 해서 처벌하는 게 맞나? 억울하죠. 억울하죠. 네. 의문이 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검사가 기록을 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부를 수 있어요. 이런 상황으로 부르면 봐줘야 되나? 라는 생각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죄는 인정이 되지만 봐준다 네. 라는 생각으로 할 수도 있어요. 혐의가 인정이 되지만 기소하진 않을게 라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고 이게 검찰에서 기소유예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예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때리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사회 질서상으로 바라봤을 때 아니 누가 너 죽도록 때리는데 때리지 말라고 이렇게 밀고 뭐 이렇게 한 거를 네가 물리력을 행사한 가해행위라고 봐서 처벌한다고 하면 법질서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이상하지 않아? 이상하죠? 네. 이런 경우에 이제 위법성이라는 게 없다라고 판단해서 무혐의를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의 결론과 다른 결론을 내리려고 하면 그 결론을 내릴 필요성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이럴 때 검사가 또 사람을 부릅니다. 그래서 검사가 사람을 부르는 경우는 크게는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관해서 애매할 때, 그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한 양형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궁금할 때, 이럴 때 사람을 불러요. 그러면 보안 수사가 꼭 나쁜 것만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좋은 것만도 아닌 거네요. 그렇죠. 사람을 처벌하는 거는요 개인한테 큰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의 공권력이 개인에게 직접 작용하는 거예요. 네. 벌금에서 재산을 뺏어가고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둬두고 큰 일이거든요. 네. 그럼 이거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죠. 그래서 부족하면 보안 수사를 해야 해요. 그런 절차인 겁니다.